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박정희님의 3월의 간식 시 내용 전문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시인 박정희님은 2009년 경남일보 신춘문예에 무등산 오르기로 등단을 하여서 현재 시 전문 잡지 포에트리 슬램과 종합문예지 포에트리 아바, 포에트리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주간이며 출판사 포에트리사 시담 포엠의 대표입니다. 그럼 시인님을 만나보기에 앞서 시인님의 시를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오르기. 박정희. 무등을 오르면 산을 오른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가장 편안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의 등이거나 할아버지의 등이다. 밖으로 나가 일하시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언제나 그 등을 내게다 허락하시고 나는 세상을 나가지 못했지만 그 등을 타면서 세상은 따뜻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랑방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재떨이에 담뱃대 톡톡 터시고 기침 몇 번 하시고 난 뒤 담뱃대 높이만한 굽은 등을 내게 주셨다. 등에서 내려와 본 세상은 사랑방만 하지만 시시각각 끓는 사랑방 옹기로 하여 세상은 아침에서 한밤까지 가득가득 끓는다는 생각을 했다. 무등을 오르면 산을 오른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상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등이 산으로 솟아있고 나는 그 따뜻한 등을 등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산은 억새풀 무더기로 쓸리고 쓸리는 소리 내게다 허락하고 할아버지 기침 소리 듣고 싶을 때 산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 아래로 내려보내고 내려가다 남은 소리 내게로 허락한다. 아, 세상은 나날이 가파르고 언덕배기 작은 고래도 숨이 막히는데 숨이 차고 차서 넘칠 때 나는 등을 오른다. 등에서 세상은 들녘처럼 편안하고 등에서 세상은 제일 낮은 사람의 목소리 대숲을 돌아 겨우겨우 돌아 나오는 바람 소리를 낸다. 그 바람 소리, 눈물이 나는 소리 같지만 내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올려있는 내 어린 시절의 꿈이거나 우리 가문이 키워내는 가품일지도 모른다.
들으신 곡은 바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박정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와, 네. 너무나 상큼하고 화사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아우, 반갑습니다. 네. 시만 들었을 때는요, 상당히 좀 무거워서 이제 중후할까 싶었는데 너무나 상큼한 분위기세요. 네. 우리 청취자님께 우리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1997년 시집으로 시집을 냈고요. 97년이요? 네, 예. 꽤 2009년에 오래됐네. 신춘문예 경남일보로 무등산 오르기란 시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수필, 뭐 작사, 평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소설가라도 또는 수필가로도 그리고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문학평론가. 아, 문학평론까지. 네, 네. 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지금 시를 들으면서 무등산이 지금 광주 쪽에 있는 거 맞죠? 아, 맞죠. 네. 그러면은 거기가 고향이실까요?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네. 우리는 어쩌다 진짜 평생에 한두 번 갈 건데, 이렇게 무등에 관한 시를 쓰신 걸 보니까 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무등산 오르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그 대가족 중심으로 살으셨을까요? 아, 그렇죠. 주로 저는 이제 늘 제가 반남밭이란 그 가문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는 늦게 아버지가 32살에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 등에서 많이 자랐어요. 네, 오, 그래서 따님인데도. 네, 예. 제가 큰딸인데, 아버지 등에서 이렇게 업혀 다녔어요, 많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춘문예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등과 무등산의 그 평등한 그런 걸 비유해서 제가 이제 시 작품을 썼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아이고, 예. 네. 사실 저는 무등산을 가보긴 가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무등산은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어떤 그 마음이 들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 예. 저는 광주 금남로 일가인데요. 네. 늘 무등은 평등한 그 민주주의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평등 사상을 늘 상징이죠. 어릴 때부터 등산도 많이 다니고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내려갈 때마다 무등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지막해요, 선생님 산이? 아니면 가파른? 아닙니다. 1950m. 그런데도 굉장히 그 산을 보면서 왜 평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거기가 무등 그러니까 평탄하다는 길이 예, 거기가 있어요. 무등산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등산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게 한자로 등이 없다라는 뜻의 무등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이름이 예쁘다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특히 그 무등산 수박도 유명해요. 네, 맞아요. 예, 그건 예. 먹어봤죠. 그래요. 예. 너무나 비싼데. 예. 음. 실제로 근데 지금 아버지 말고도 할아버지를 기억에서 소환하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기억은 많이 안 나지만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생각들을 잘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 그리고 그 위에 아버님 세대는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성차별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아 선호를 많이 하셨던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따님인데도 얻고 키웠다는 말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저는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항상 오바 코트 주머니에는 겨울이면 군밤이 신문지에 싸서 들어있었고. 간식 주려고. 네, 간식 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남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특히나 시평론에 많이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원래부터 직업이 시인이셨을까요? 글을 저는 이제 쓰시는 학교 분으로? 선생이었는데요.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문창과 공부를 했어요. 새로. 예, 예. 그러다가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제 이렇게 늘 책과 같이 함께 하니까 평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많이 해서 평론도 많이 쓰고 또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특별히 그럼 더 애착이 가는 게 뭐예요? 시일까요? 수필일까요? 아니면 노래 작사일까요? 살아도 죽어도 시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좋은 시 작품 음. 한 줄만 남겨도 살아 있었다는 보람이 있죠. 살아 있어도. 예. 그 정도로 저는 시를 평생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논다. 예. 시와 놀죠. 예. 어떤 사람은 무지 어렵던데. 저는 시하고 같이 늘 이렇게 생활해요. 그 시를 참 좋아해요. 시를 가지고 놀고 시와 생활을 한다. 예.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시란 이런 존재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저는 꿈틀꿈틀한 음? 생명력이 있는 음.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네, 시란 나에게 음. 꿈틀거리는 생명과 같다. 음. 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작시, 그러니까 내가 작시. 시를 처음 쓴 거는 이때야라고 하면 언제로 넘어갈까요? 시라고는 이제 볼 수 없는데요. 음. 저희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문예부를 계속, 중고등학교, 계속 대학, 전부. 그리고 지금까지 시하고 노는 거에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였군요. 글쓰기를 네, 좋아하고. 좋아했어요. 약간 이렇게, 분홍신이란 순정 만화를 초등학교 그때 3학년 때 읽고 나서부터는 계속이에요. 네. 그냥 이끌렸나요? 좀 이끌렸죠. 타고난 것이네, 그럼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시인으로 타고났다 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인이랑 어느 정도 좀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한 70%? 나머지는 노력이죠. 감성이 좀 이렇게 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뵈니까 그 소녀의 모습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분은 몇 살이실까 물리적 나이가를 가늠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해맑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요즘 시 쓴 사람도 많은데 나는 또 시를 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은 했어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시로 생각해요. 생각하고 특히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제가 먼저 배웠으니까 후비들한테 이렇게 시 창작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항상 그렇죠. 모든 맑은 잘 쓴 시인보다는 좋은 시를 쓰는 사람이 좋은 시인이 되는 걸 원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겠죠. 좋은 시란 어떤 시인데요? 라고 한다면? 우선 감성이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시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성이 있는 시, 그리고 순수한 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게 이야기도 있지만 음악도 함께 하거든요. 네. 잠시 우리 중간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집을 내신 것 같아요. 총 몇 권 정도의 시집을 내셨을까요? 지금 8번째 시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권은 냈고요. 네. 제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 네. 목성의 춤, 그다음에 오가 증발한다, 그다음에 여왕의 거울. 이 시집들의 제목은 어떻게 지으실까요? 저는 좀 이렇게 낯설게 비틀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직접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비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평범한 걸 싫어해서, 좀 이렇게, 제목이,
시집 제목이 한 50% 이상은 차지해요, 독자들한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네. 예. 이렇게 뭐랄까 원래 성품적으로 감성이 되게 풍부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리고 평범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 요즘 이제 시 쓴 사람 많다 보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타고난 어떤 그 성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하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독서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독서? 독서 창고, 마음이 창고죠. 아, 그래서 수없이 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유들의 어떤 시가 탄생하는 거지 그냥 탄생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시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예, 소설은 애무받는 느낌이지만 시는 오르가즘을 정말 쩌릿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음. 오픈하면서 소개해드린 그 3월에 관한 시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쭉 시집을 그냥 건성건성 넘기면서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쵸, 사실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봄볕. 그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쉽게 또 글로 표현을 못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게 아주 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요, 선생님. 난 이런 사람한테 또는 이런 사건으로 영향을 받아서 시인이 됐어 한다면 어떤 걸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어릴 적 고모들이 그러니까 네 분이 계시는데 거의 국문학과를 거의 가셨어요. 어릴 때 거울 보면서 시낭송도 하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예전에 당시에도 그래요. 예, 국문학과 뭐 문학 박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데 지난번에는 제가 저게 우리 잡지에서 문학상도 줬는데 제가 영상과 문학상도 드렸어요. 네. 그 고모님들이 지금 80이 다 8, 90대인데 그런데 그 네. 옛날 신앙송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자기 시를 전부 다 외우셨어요. 우리 앞에서. 어머나. 네, 이렇게 하면은 시 한 줄 이렇게 외우시고 음. 긴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낭송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예, 예. 와.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가족들이 전부 뭐 형제들도 거의 예술가들이에요, 다. 그러네요. 이렇게 뭐 동생들이 서울대 미학과도 있고 뭐 예술 철학한 사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자연이 저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예.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선생님의 윗대에서 시를 쓴다, 문학을 한다, 그리고 낭송을 한다. 굉장히 낯선 문화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신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시하고 놀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는 이제 황진이 시나 미강 서정 선생님 시 무척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분들이 어떤 거 사랑으로 사랑시 또 깊은 시 사유의 시들을 참 좋아하고 해서 제가 자연적으로 저는 이제 서정시 바탕 위에 어떤 그 환희적인 시, 초현실 기법으로 제 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쪽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제가 이제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긴 했어요.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 시의 주제는 주로 어디서 찾으실까요? 저는 늘 이렇게 모든 이제 자연에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결론은 뭐냐면 삶과 죽음이 뭔가 이걸 많이 했고 또 제가 8번에 대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죽음에 대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예. 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써요. 그래서 저한테 좀 청승 맞다고 하죠. 예, 예. 그리고 제 시는
거의 다 싫어합니다. 아, 예, 그래요. 싫어해요. 본인이 경험한 것 또는 본 것들 아, 가지고 그렇죠. 쓰셨다. 예, 전부 저는 실화라고 생각해요. 음, 소설도 그런 실화를 제가 주로 쓰고 있지만 시도 저는 모든 것 다 어떤 경험이라든가 체험 이런 걸 좀 실화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저희가 이제 음악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초대 시인님의 네. 신청곡도 우리가 같이 감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아, 저는 있습니다. 장사익 씨의 아리랑. 와.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시인의 신청곡, 아리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창작 외에도 그 창작을 공부하는 분들 양성하고 또 평론도 하시잖아요. 혹시 낭송도 즐기시는지요?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어쩐지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낭송도 되게 멋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자작시 가운데, 이거 괜찮은데 하고 소개해 줄 만한 시 있을까요? 해볼까요? 예. 부탁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속에서. 자작나무 숲속에서, 예.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오, 몇 년 예. 전에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자작나무 숲속에서 박정희. 지금은 너의 하얀 정체를 드러낸 이유를 묻지 않겠다. 수줍은 밤 너의 하얀 속살의 이유도 묻지 않으련다. 안으로만 골마부린 푸른 혼도 묻지 않으련다. 바람의 허리뒤로 채색되는 붉은 피는 이미 증발되고 자작자작 소리내며 울고 있는 꿈틀거린 꿈. 너의 생은 어디쯤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 머물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건 내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작나무 혼처럼 살풀이 한해의 소리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 소리의 웅성거림이 소리의 생이라면 주름에 걸린 얼굴진 심장 박동소리, 흔적 없는 구름을 내려 하얀 겨울 설화를 걸었을 거야. 넌 허공을 헐어 쭉쭉 뻗어가는 허공의 계단을 밟았을 거야. 와, 멋지네요. 자작나무 숲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하얀 나뭇결 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셨네요. 근데 언제 어디서 지은 시일까요? 네, 강원도 어디 가서 지은 시인데요. 네. 하나의 자작나무를 여자의 속살에 비교해서 거기에 사랑을 비유해서 한 겁니다. 하나의 생을 자작나무를 통해서 저의 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유로 써내렸어요. 네. 네. 와, 그 하얀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인의 속살로 봤다. 정말 타고난 시인이시네요. 자, 본인의 삶 속에서 시란 빠뜨릴 수가 없는 거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시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시를 이제 수시로 시를 쓰고요. 또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하고 함께 늘 시를 같이 쓰고 창작 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보니까 카페 포엠에서 그 시 카페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페 포엠 시 아바 시인의 마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강남 선릉에서 오랫동안 했고요. 한 30몇 년 정도 했어요. 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명동 백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강남
백작으로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시를 쓰거나 글을 쓰시는 많은 문인들이 많이 오죠.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문학 세계를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의 사랑방. 멋지네요. 시인들의 사랑방입니다. 그러게요. 예. 예술가들의 사랑방. 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시 자작나무 숲속에서도 있지만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시도 꼭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가 있을까요? 네, 새벽의 아들. 시 제목이 새벽의 아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것도 실화인데요. 실화. 네네. 제 아들이 음, 16년 동안 음. 매주 토요일이면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국립묘지, 서울 국립묘지 현충원에 거기 새벽이면 가서 네, 특별한 연고자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갑니다. 매주. 매주 새벽. 예, 지금 몇 그래서 년 동안? 16년 동안.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현충원에는 아무나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거나 아니면은 경찰 이런 직업을 가지신 거겠네요? 장교죠. 네. 장교. 예, 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지으신 시군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우리 시인님의 시 새벽의 아들을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의 아들 박정희. 서울 국립묘지 모서리에 새벽 햇살의 시체들이 몇몇의 바람들이 휘우둥거리며 발자국 소리들을 그린다. 그 젊은 아들의 얼굴은 16년의 천상의 문장, 새벽 노크 소리를 닮은 새울음들이 시간을 통역한다. 토요일 새벽이면 아버지 쪽으로 새가 난다. 아버지의 얼굴은 하얀 지도다. 아들의 발걸음 속에서 영생한 아버지. 피나무에 걸린 울음은 아직도 이슥한 그날의 말들이 부스러져 별들도 자리를 바꾸느라 말을 개워낸다. 밤이면 국립묘지 나무들이 걸어 다닌다. 그곳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다. 토요일 새벽이면 누워있는 바람도 풀을 감는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시론이 허공을 떠돌다 구름에 내려앉을 때 풀이 나를 툭 쳤다. 오늘도 16년의 혼으로 구부러진 기도가 아들의 입술에서 만들어낸 쉰 목소리로 토요일 새벽을 열었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재성의 내일로 가는 마차였습니다. 아, 시를 들으면서 조금은 숙연해지기도 하고, 똑같이 현충원을 방문했었는데 또 이런 기분도 느껴지는구나 느꼈는데요. 자, 매주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며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또 하셨을까요? 눈물이죠. 눈물. 네. 눈물이에요. 그 이 시대의 사부곡도 그러게 보기 드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청년이 음. 제 아들이지만 너무 순수해요. 그러게요. 네. 진짜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힘든 거 어려운 거라서 정말 한 편의 시가 나올 만하다는 느낌도 가졌는데 그걸 바라보는 작가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제가 또 그려봤는데 죄송하지만 벌써 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시가 이런 위력이 있군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을 하나의 글로 남김으로써 오래도록 그 감성을 새길 수 있다는 게 시의 위력 같습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도 시를 이렇게 신춘문예 하기 전까지는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예, 하셨어요? 예. 어떤 공연들을 하셨을까요? 소극장에서 주로 했는데요. 황진이부터, 아. 농계부터, 심청이부터, 춘향이부터 하여튼 많이 연극을 했어요. 하신 거네요. 연극도 하고, 또 창극도 하고, 또 시극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런 무대를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망설여져요. 예, 망설여져요. 용기 내시면 될 것도 같은데요? 무용복이라든가, 공연복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거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후배님들이 하셔야죠. 예. 선생님의 시로 그런 시극 공연을 하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멋질 것 같죠?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그런 무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요. 어느덧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의 어떤 시세기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는,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시가 많이 저물어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를 사랑하면서, 시를 생각하면서 시와 함께 남은 생에 잘 지냅시다. 네. 예. 자, 앞으로도 멋진 작품 활동 기대하고요.